자, 그러면 봅시다. 물 마신 거 기록 그대로 남아있고, 체성분 측정을 해볼게요. 눌러보면 성별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를 다 새로 입력해야 되네요. 기본 정보가 건강 정보랑 다 백업돼서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돼요. 물론 기록이 남아있긴 하네요. 근데 확인 삼아 누르나 봐요. 그래요. 측정 방법. 이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측정 시작. 측정이 잘 됐고요. 들어가고, 에너지 점수. 요거는 수면. 날씨 추가해 놓을게요. 날씨 서울로 해놓고, 혈압. 혈압을 측정하려면 아무래도 워치가 바뀌었다 보니까 새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보정을. 그리고 업데이트도 하래요. 확인.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앱도 아마 워치가 바뀌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봐요. 워치에서도 알아서 업데이트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워치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 같죠? 약 30메가 정도로 용량이 크진 않은데 스마트폰에서 받아서 워치로 이동하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와이파이 설정을 해줄 걸 그랬어요. 아마 와이파이 설정까지는 연동이 안 될 거예요. 자,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다시 혈압을 설정을 할게요. 열려 있고, 워치 보정하기. 워치 보정하는 건 이전에도 영상 찍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정을 완료했고요. 오늘은 또 좀 낮게 나오네요. 요 앞서 조금 높게 110 몇으로 나왔는데 혈압이 좀 낮게 나왔고, 어쨌든 뭐 넘어가죠 뭐. 보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쨌든 보정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측정을 한번 더 해야 돼요. 백 109에 72 혈압 측정 완료했고, 그 다음에 ECG 이것도 뭐 이건 설정하는 게 없을 거예요. 신호불량? 손에 뭐가 있나? 다시 할게요. 왜 그러지? 손가락 대는 게 좀 이상했나? 어쨌든 됐고요. ECG 측정도 했고, 심박수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 최근 업데이트돼서 편안함 지수로 바뀌지 않았나? 자, 워치 6를 보면 여기 혈압, ECG,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뭐죠? 뭐지? 왜 다르지? 모양이?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예전에 있던 베젤링이 없어진 게 조금 느낌이 좀 그러네요. 있을 땐 좋았는데 없어지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이제 모든 걸 터치로만 해도 되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근데 워치 울트라는 이만큼 워치가 큰데 여기에 베젤링까지 달면 너무 커지니까 적당히 타협을 한 것 같죠? 혈중산소 측정이 잘 됐고, 겸사겸사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워치 6는 요 베젤 링 때문에 화면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약간 충격의 보호를 받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워치 울트라는 강화 유리를 붙이니까 거의 뭐 평평해졌어요. 근데 강화 유리가 보호해주긴 하니까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겠죠? 예. 그리고 복약 관련 설정 요거를 좀 찾아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중 삼성 S의 약 복용,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 들어가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한대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고 약 복용 기록이 왜 워치에서 요 타일이라고 하죠. 요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요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워치OS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업데이트되어서 일부 시계 화면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일부 시계 화면이 뭔데? 요거는 뭐 크게 상관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멀티 스포츠 타일 이건 안 쓸 거니까 없애고 와이파이를 추가해서 워치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와이파이를 설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제품이 24년 7월 생산품으로 최신 업데이트가 안 올라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워치 업데이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중요 패치가 있지 않을까. 예, 역시 있네요. 안정화 코드 적용 어쩌고저쩌고 보안 패치도 있고 그래요. 워치에 와이파이 5GHz 대역으로 연결하니까 진행이 빨리 되죠. 용량이 246메가. 아마 요걸 업데이트하고 나면 그 약 복용 기록이 그 새로운 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그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신 생산품을 받는 게 당연히 좋아요. 왜냐면 이런 업데이트가 되어서 나오니까요. 티타늄 그레이 재고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제가 25년 3월에 구매를 했는데 24년 7월 처음 출시 당시 생산한 재고가 배송이 왔어요. 좀 기분이 나쁘죠. 뭐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버전업도 알아서 공장에서 다 좀 소프트웨어 패치를 해서 보내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이 제품은 잘 안 팔리는 제품인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 보니까 티타늄 실버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재고가 없고 매진이 되어 있었고요. 실버는 제가 색상을 봤을 때 약간 광택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실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안 샀고 화이트는 또 요 테두리가 너무 흰색으로 또 튀니까 또 그런 색상은 제가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무난한 게 요 그레이였는데 아마 요 이 줄 색상 때문인 것 같아요. 요 시계줄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교체를 하면 되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리에서 뭐 3,000원 주고 새로 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건 아니니까 정품 요런 시계줄 막 99,000원, 66,000원 이런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생각하면 그냥 처음 살 때부터 무난한 색상으로 골라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요 티타늄 그레이 요 색상이 재고가 많이 안 팔려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치 업데이트 진행할게요. 업데이트 되는 뭐 시간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성능이 좋아져서 빨리빨리 넘어가는지 보자고요. 업데이트 되는 동안 잠깐 보면 워치 7과 워치 울트라에서는 최종 당화 산물 지수라는 걸 측정할 수 있어요. 잠잘 때 워치를 착용하래요. 아직 실험실 기능이고 정식 지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워치 6에는 없는 기능이고, 봅시다. 최종 당화 산물 지수는 대사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반적인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반영하며 식단과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 중 워치를 착용하면 최종 당화 산물 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게 뭐 당뇨 측정까지는 아니지만 그 딱 전 단계? 뭐 그렇게 비슷하게 들은 것 같네요. 좀 읽어볼게요. 최종 당화 산물 AEG 지수는 대사 건강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식단과 생활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최종 당화 산물은 체내에서 당 분자가 단백질이나 지질, 지방 화합물과 결합할 때 생성됩니다. 이는 혈관, 장기, 관절, 망막, 피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신체 부위에 자연적으로 축적됩니다. 갤럭시 워치에 새롭게 추가된 광학 센서를 통해 피부에 축적된 최종 당화 산물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분이 높은 식단, 흡연,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은 최종 당화 산물의 생성과 축적을 빠르게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종 당화 산물 수치는 일반적으로 천천히 변하지만 높은 수치는 노화를 앞당기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당화 산물 지수를 개선하는 방법. 그래서 뭐 비타민 C 같은 거 뭐 좋은 거 먹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공하지 않은 신선식품, 설탕이 함유된 식품, 음료, 감자튀김, 피자 같은 거를 섭취 제한을 하래요. 그리고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지 말고, 그래요. 요리할 때 식초, 토마토 주스, 레몬 주스 등 산성 액체를 첨가하세요. 까다로운데? 숙면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잘 자라 이거죠. 신체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요. 뭐 운동 많이 하래요. 뭐 이미 실천하고 있다면 뭐 잘하는 거고, 그리고 뭐 지수 나오는 거 보고 운동을 좀 많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잠 자고 있을 때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요. 피부에 물기가 없고 깨끗해야 되고요. 센서가 깨끗해야 되고, 수면 중 워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꼭 맞게 착용해야 되고, 손목뼈에서 조금 떨어진 팔뚝 위쪽, 그러니까 여기 저는 편하게 보려고 이제 옷이랑 좀 걸리지 않게 좀 최대한 앞쪽으로 당기는 편인데, 잘 때는 좀 뒤쪽으로 좀 더 당기라 이거예요. 뒤로. 손목 주변에 채모가 많거나 문신, 피부염, 흉터가 있다면 그 위치를 피하래요. 그리고 취침 전에 음주 피하라고 하고, 내장된 광학 바이오 센서는 이 IEC 62471 안전 규정에 기술된 범위 내에서 작동합니다. 이 측정은 워치 7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치 7과 워치 울트라만 되고, 아마 25년 7월쯤에 새로 나올 워치 8 시리즈에 같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지수 측정은 건강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의학적인 진단이나 처치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요건 아마 책임 소재 때문에 의학적 정보까지는 이제 허용을 안 해주겠죠. 이전에는 당연히 측정 기록이 없고 이제 새로 하는 거고요. 방금 본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며칠간 쓰면서 기록이 되면 그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길게 했는데도 아직도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에요. 94%. 이제 재부팅 중이고, 자 일단 업데이트 돼서 화면이 떴고,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을 켰지만 센서 권한 허용. 진짜 되게 번거롭네. 한 번에 허용하면 그냥 다 됐으면 좋겠는데, 수면 무호흡도 기능 켜놓고, 혈압 이제 됐고, 업데이트가 10개나 있대요. 업데이트도 하겠습니다. 글로벌 꼴? 이거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건 안 하면 안 되나?
AR 이모지 뭐 안 쓰는 저 화면들 이걸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필요한 것만 업데이트 할게요. 헬스 플랫폼.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헬스 플랫폼. 예. 업데이트를 와이파이 켜져 있는데? 자, 와이파이 연결을 다시 했고 그리고 빅스비 보이스 안 쓰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업데이트는 해둘게요. 알람 업데이트하고 삼성 파인드 업데이트하고 날씨 센터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삼성 헬스 그러니까 워치에 있는 삼성 헬스 앱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최신 생산품을 배송받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업데이트를 하고 또 해야 돼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새 제품 샀는데 업데이트 하느라 시간 다 가요. 네. 알림음도 많이 달라졌네요. 워치 6랑 다르게. 어쨌든 뭐 새로 샀으니까 좀 이제 좀 귀가 아픈데 어쨌든 예, 이대로 좀 쓰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업데이트는 다 된 것 같고 재시작도 했고 봅시다. 맨 끝으로 가서 워치 울트라가 확실히 성능이 좋아졌다고 느껴지는 게 재부팅 이후에 이렇게 화면 넘기면 가끔 정보를 불러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단축이 되었어요. 많이 빨라졌고 업데이트 돼서 이제 여기도 편안함 지수로 나오네요. 그냥 그 워치 내에 있는 삼성 헬스 앱이 업데이트 안 돼서 버전이 낮아서 그렇게 표시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 타일 추가를 하면 최종 당화물 지수 표시를 할 수 있고 하나 더 추가해서 약 복용 기록 예, 약 복용 기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일단 외형적으로는 웬만큼 다 본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다 본 것 같고 외관을 좀 봐야 되나? 근데 그런 거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요 정도 그냥 크기 차이는 요 정도 느껴지고 워치 무게를 재볼게요. 기본 시계줄까지 다 해서 약 95g 네, 기본 시계줄까지 해서 95g 기본 본체 무게만 하면 62g 비교를 위해서 워치 6 클래식 본체 무게만 한번 볼게요. 사실 줄까지 체온 무게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줄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좀 바꾸잖아요. 그래서 워치 6 클래식 47mm 기본 무게는 60g 고작 2g 밖에 차이가 안 나요. 2g 3g 정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요. 좀 많이 더 두껍게 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무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게 기술력인 걸까요? 뭐 뭔가 다른 게 있겠죠. 뭐 알아서 잘 했겠죠. 그리고 뭐 팝업이 하나 떠서 확인해 봅시다. 긴급 연락처 통합됨. 웨어러블에 저장된 SOS 연락처가 긴급 연락처와 통합되었습니다. 연락처 보기. 긴급 연락처는 긴급 상황 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잠금 화면에 표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모드 업데이트. 삼성 자체 앱에서 업데이트도 하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업데이트를 하고 상당히 번거로워요 이게. 그리고 삼성 나침반을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네.
와이파이는 잘 연결되어 있고 업데이트하면서 배터리 소모를 좀 많이 했네요. 배터리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워치 6 클래식이 배터리가 425mAh, 그리고 워치 울트라가 590mAh로 예전에 나온 워치 5 프로랑 용량이 동일해요. 그래서 뭐 최대 사용 시간이 60시간 정도로 나오는데 운동 중은 48시간이고요. 워치 울트라가 용량이 막 크기가 커지면서 막 엄청 늘어나고 뭐 사용 시간도 엄청 늘어나고 할 것 같지만 막상 또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가격이 89만 9천원 정가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는데 막 엄청나게 막 획기적으로 좋아졌는가? 그건 좀 아닌 게 아쉽네요. 배터리가 제 생각으로는 무게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배터리가 더 늘어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적당히 무게를 맞추면서 원가 절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은 워치 5 프로랑 동일한 590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살펴볼 거, 요 퀵 버튼이죠. 가운데 있는 세 개 중에 퀵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운동 시작. 오, 좋네요. 전에는 이렇게 막 돌려서 찾아서 누르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버튼 한번 눌러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튜토리얼을 한번 해줍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짧게 누르면 일시정지 또는 다시 시작. 오른쪽으로 밀면 운동 제어 패널. 그래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면 미디어 컨트롤. 알겠습니다. 확인. 바로 GPS 잡을 준비하고 누르면 바로 시작하는 거죠. 좋다 좋아. 개인적으로 지금 실내라서 GPS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번에 뭐 듀얼 GPS라고 GPS 잘 잡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깜빡거리면 안 되거든요. GPS를 잡으면 정확하게 위치가 빨리 확 떠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죠. 그게 좀 아쉽네요. 실내라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할게요. 이따가 밖에서는 얼마나 빨리 잡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따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워치 이렇게 화면 켜서 옆으로 움직여서 실외 자전거 누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퀵 버튼 한 번으로 이게 된다 이거죠. GPS 이제 잡네요. GPS 잡았고 실내인데도 잘 잡았어요. 근데 퀵 버튼으로 할 때는 왜 못 잡았을까요? 한번 잡으니까 다시 잘 잡네요. 좀 전에는 그냥 단순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볼 거 지금 최대한 많이 봐놓고 싶은데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여기서 정리를 하고 한번 끊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워치 울트라 초기 간단 설정이랑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최신 기능 뭐 조금 둘러봤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끊어서 갈게요. 이후에 뭐 LTE 개통하고 이런 거는 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